잠깐만요. 혹시 지금 자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인생 한 방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자녀에게 사랑받으면서도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이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며칠 전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라는 말을 듣고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아이에게 방해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요.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의 85%가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답했는데요. 반대로 성인 자녀들의 73%는 부모님이 더 편하게 연락하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녀들이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연락을 많이 하거나 자주 찾아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현명함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법. 두 번째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화 방법. 세 번째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먼저 왜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밤새 열이 날 때 간병하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때는 그게 당연했죠.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이루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회사에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치여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반찬 해다 주고, 손주들 용돈 주고. 물론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우리 세대와 생활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지만 자녀들은 늦게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오전에 전화를 걸면 그들에게는 새벽에 깨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녀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간단히 안부를 묻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오해가 생기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들과 멀어져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단한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라든지 바쁘더라도 건강 잘 챙기세요 같은 짧은 메시지 말이에요. 또한 반찬을 해다 주고 싶을 때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줄까? 하고 먼저 의사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도 고마워하면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자녀들의 바쁜 일상을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연락입니다. 어제 제 지인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아들이 새벽 2시에 퇴근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아침 7시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이 짜증을 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직장인 자녀라면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업무 시간이겠죠. 이 시간에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연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야근이 많잖아요. 저녁 시간에도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먼저 문자로 지금 통화 가능해? 하고 물어보세요. 이 작은 배려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이 훨씬 편하게 느낄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일방적인 걱정의 표현입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니? 감기 걸리겠다. 돈은 부족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죠. 물론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도 어린애 취급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건강관리 잘하고 있지. 또는 바쁘더라도 몸은 잘 챙기고 있어.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똑같은 걱정이지만 훨씬 부드럽고 존중하는 느낌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방문입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 집에 언제든 찾아가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고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보러 가도 될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바쁘면 다음에 가도 괜찮다는 말도 꼭 덧붙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부담 없이 네, 좋아요 하거나 이번 주는 좀 바쁜데 다음 주는 어떠세요? 하고 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물질적 지원입니다. 반찬을 해다 주고 용돈을 주고 이것저것 사다 주는 것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립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주 반찬을 해다 주는 것보다는 자녀가 아플 때나 특별히 바쁜 시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고마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손주 육아에 과도한 개입입니다. 손주가 생기면 정말 기쁘죠. 그런데 육아 방식에 대해 자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같은 말씀들 말이에요. 하지만 육아는 그 아이의 부모가 결정할 몫입니다. 우리는 조언을 구할 때만 경험을 나누어 주고 평상시에는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힘들면 언제든 말해 도와줄게라는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사랑받으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매일 안부를 묻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엄마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같은 말로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자녀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주세요. 걱정이 되더라도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자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설령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 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사랑입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도 각자의 삶을 즐겨보세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더 편하게 느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성인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자기만의 삶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더 자주 찾아뵙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것은 사랑을 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대화의 기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밥 먹었어? 잘 지내지? 같은 닫힌 질문보다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새로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녀의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판단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같은 말보다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어떤 기분이었을까? 같은 공감의 표현을 먼저 해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런 회사는 그만둬야지라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말 많이 힘들겠다. 몸은 괜찮아 라고 먼저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다음으로 연락의 타이밍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보다 문자나 카톡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전화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평상시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간단한 안부를 묻고 긴 대화가 필요할 때만 통화 가능한 시간에 전화 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자를 보낼 때도 기술이 있습니다. 잘 지내지? 연락 기다릴게 보다는 바쁘더라도 건강만 잘 챙기고 연락은 시간 날 때 해도 괜찮아 라고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훨씬 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권을 주는 대화법도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어보다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함께 밥 먹을까?
바쁘면 다음에 해도 괜찮고 라고 선택의 여지를 주는 거죠. 반찬을 해주고 싶을 때도 반찬 해다 줄게가 아니라 요즘 바쁠 텐데 좋아하는 김치찌개 해서 갖다 줄까? 필요하면 말해줘라고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자녀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본인들은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도움을 줄 때는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떨어지면 말해보다는 생일 축하 용돈이나 건강식품 사 먹으라고 같은 명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플 때나 특별히 바쁜 시기에 반찬을 해준다든지 손주를 봐준다든지 하는 거죠. 이런 타이밍의 도움은 정말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지지를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마음을 달래주세요. 많이 힘들지?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어떤 결정을 하든 응원할게. 같은 무조건적인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또한 자녀의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성과라도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같은 인정의 표현을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인정과 칭찬만큼 기쁜 것은 없거든요. 이제 경계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직접적인 간섭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가정사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자녀가 상의를 해올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나 사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을 수 있어요. 우리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 부부가 다툰다고 해서 우리 자녀 편만 들지 마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금방 좋아질 거야 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삶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찾아보세요. 등산, 서예, 요리, 독서, 운동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오히려 자녀들이 더 안심하고 자주 안부를 물어볼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다. 등산 모임에 참가한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도 기뻐합니다.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자녀는 더
이상 우리 소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자녀들도 이제 독립된 인격체이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언을 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옆집 아들은 매주 와서 안부를 묻는데 친구 딸은 용돈도 자주 드린다던데 같은 비교는 독이 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자녀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자녀는 자주 연락하지 않지만 중요한 날에는 꼭 챙겨주고 어떤 자녀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주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그 아이만의 사랑 표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해주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주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비록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닌가요? 실제로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운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가 바쁜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물어주네. 고맙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가짐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멀리 있어도 괜찮고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평생 키우고 돌봐온 자녀를 놓아준다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관찰의 시간으로 정하세요. 자녀와의 소통 패턴을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 연락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혹시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있다면 이번 주는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더 편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주는 대화 방식 바꾸기를 실천해 보세요. 기존에 밥 먹었니? 잘 지내지? 같은 질문 대신 요즘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 새로운 것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 같은 열린 질문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질문들은 더 깊이 있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자녀들도 엄마가 평소와 다르네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주는 자신만의 활동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친구와 만나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해주세요. 오늘 새로운 요가 클래스에 갔는데 재미있더라. 오랜만에 학창 시절 친구들하고 만났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도 엄마가 활기차게 지내시는구나 하면서 안심할 겁니다. 네 번째 주부터는 새로운 패턴 정착하기입니다. 앞에 3주 동안 시도해 본 것들 중에서 효과적이었던 것들을 계속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해 보는 거예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연락을 덜 하고 간섭을 덜 했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더 편하게 연락해 오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격한 변화는 피하세요. 갑자기 연락을 뚝 끊거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걱정할 수 있어요. 조금씩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예전 습관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아, 내가 또 그랬구나 하고 웃어 넘기세요.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자녀들의 피드백에 귀 기울이세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편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다른 부모님들과 경험을 나누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것은 사랑을 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고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히 자녀들과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들에게 사랑받는 현명한 부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